이제 언론들이 뭐 다 이제 한국 언론들이 그렇게 트럼프를 안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죠? 트럼프를 안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좋은 소리가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외교관 생활을 좀 했고 그다음에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수로 있는 최원목 교수가 하도 여러분들 지금 한국의 주류 언론들이 트럼프를 나무라는 그런 종류의 젤렌스키와 여러분들 회담에 대한 이야기를 보고 좀 더 정론을 펼쳐야겠다 생각해 가지고 최원목 교수가 보는 트럼프의 실리 외교의 실상을 정리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살펴보시기 뭐 정상회담 관련된 이야기는 자세하게 생략하고 핵심이 이렇습니다. 트럼프는 젤렌스키를 만나 가지고 현실을 직시하고 정신을 차려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우크라이나가 처한 현실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내용들로 트럼프의 발언은 그리고 분쟁 당사자들이 조금씩 양보를 해야 평화협정을 체결할 수가 있다. 벤스 부통령 또한 젤렌스키가 현실 감각을 가질 것을 주문했고 미국의 군사적 지원을 받은 우크라이나로서 미국에 대해서 우선 감사해야 된다는 걸 상기시켰고 무리하게 압박하거나 위협한 것이 아니라 서로의 시각 차이가 현재히 존재하기에 각자의 시각을 표명하는 맥락에서 언성이 다소 높아진 정도다. 그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는 그렇게 언성을 많이 이렇게 높인 편은 아니죠. 벤스는 더더욱 그렇고 젤렌스키가 상당히 좀 이제 불편한 기색 같은 걸 많이 시력을 한 거죠. 팔짱을 끼고 듣는다든지 이런 거는 서구 사람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상대방의 적대감을 가졌을 때 나올 수 있는 그런 비언어적 표현이지 않습니까? 젤렌스키 대통령도 하나도 지지 않고 자신의 견해와 시각을 덩달아 다 밝혔고 러시아가 침략자이기 때문에 피해 복구 비용을 다 대야 되고 우크라이나는 아직도 건재하고 혼자서라도 계속 싸울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뭐 이론적으로 보게 되면 러시아가 침략한 거죠. 그거는 뭐 사실이니까. 그러나 전쟁은 우크라이나가 성자가 못 됐으니까 그리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혼자 힘으로 싸울 수 있다 하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트럼프 대통령이 지적을 한 겁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합의를 위반한 러시아에 대해 우크라이나의 안전을 영구히 보장하는 체제가 마련되지 않으면 대미 광물 제공 합의에 서명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이 히토류 같은 개발 사업에 우크라이나에 여러분들 참여하게 되면은 미국이 참여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안전보장에 도움이 되는 것이지만 공식적으로 안전보장을 약조할 수는 없다.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젤렌스키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고 사실 국가 간의 정상회담에 정장 차림으로 나타나지 않은 것은 그 자체가 결례인 것은 맞다. 최원목 교수가 외교관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아무리 전쟁 중이라고 하더라도 국가 수반이 정장 하나 갖춰 입지 못할 여건이 있다는 말인가. 생각보다 강하게 질책을 합니다. 트럼프 젤렌스키 간의 정상회담은 양측 간의 솔직한 입장 표명과 열띤 논쟁을 통한 문제 해결의 의지가 돋보인 회담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정말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트럼프식 외교가 필요하다.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없다 이야기죠. 우크라이나 전쟁을 해결하고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길은 미국의 중재 노력에 대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양쪽이 감사를 표시하고 실질적 양보를 제공한 길일 수밖에 없다. 그 상식적 논리를 계속 일깨우려고 하는 미국 측하고 대러시아 양보를 거부하는 측 간의 줄다리기가 미국의 제국주의적 행보로 일부 언론에서 둔갑되고 말았다. 그리고 아마 최원목 교수 입장에서는 선거 과정에서 계속됐던 주류 언론들의 트럼프 때리기의 연장선상으로 젤렌스키 회담 보도를 인식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지적을 했네요. 트럼프가 젤렌스키를 쫓아내다시피 했다는 언론 보도 내용은 잘못된 것이고 백악관 카메라 앞에 서면 트럼프가 요구할 내용을 뻔히 알면서도 이를 수용할 의도도 없으면서 그 자리에 나가 미국을 상대로 맞짱을 뜨는 모습을 연출하는 게 과연 우크라이나의 국가이익에 부합한다는 말인지 이해하기가 힘들다. 트럼프가 쫓아낸 게 아니라 젤렌스키 자신이 쫓겨난 모습을 연출한 이후에 곧바로 영국 총리와 회담을 갖고 유럽 정상회의장으로 달려가 지원을 확약받는 외교를 펼친 것이라는 평가가 올바른 평가일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류 언론들의 그런 일방적인 보도하고는 좀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 소개를 한 겁니다. 자, 여기 이제 보시면은 지금 여러분들 전황을 보면은 그날 백악관 여러분들 회담에서도 나왔지만 트럼프가 더 이상 전비를 투입해 가지고 우크라이나가 승산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전비를 투입할 수가 없고 양국 간의 이런 젊은 병사들이 계속 여러분들 죽어나가니까 전쟁을 종식시키는 게 좋겠다. 대단히 현실주의적인 그런 자세로 접근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도 이제 러시아의 우호적인 분들이 많으니까 이번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을 좀 옹호하는 발언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전쟁을 푸틴이 일으킨 게 아니고 우크라이나가 뭐 일으킨 거와 똑같은 거 아니냐 이런 발언을
여러 차례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챗 GPT한테 뭐라고 물어봤는가 하니까 젤렌스키 대통령이 전쟁 발발 이전에 러시아와의 전쟁을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었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발언은 당신이 전쟁을 피하려 노력했다면 피할 수 있었다는 뉘앙스를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자초한 감이 없지 않다는 생각을 트럼프 대통령이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을 하나 처음 던져본 것이고 다른 질문은 지금 전황이 어떻냐 그렇게 두 가지 질문을 던져. 왜냐하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대해서는 한국에서도 이런 의견이 많이 갈립니다. 예를 들면 우크라이나 젤렌스키를 여러분들 싫어하시는 분들은 무슨 우크라이나 내부의 신나치 세력이 어떻게 활동했고 이런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 특히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여러분들 당신이 전쟁을 일으킨 것 같지 않냐 이런 투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한번 확인하고 싶어서 질문을 던지니까 일단 결론은 뭔가 하니까 젤렌스키한테 책임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젤렌스키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러시아의 관계를 좀 더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러시아의 침략 의도나 계획이 너무나 명백했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난 것이다. 그게 글록3의 답변입니다. 물론 글록3에 이용되는 그런 정보들이 친서방적인 학습 데이터이기 때문에 왜곡된 답이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면 그다음에 제가 답할 수는 없는 거죠. 글록3는 이런 겁니다. 젤렌스키가 2019년 대통령직에 취임한 이후에 러시아와의 관계는 이미 크림반도 병합 돈바스 지역에서 지속적인 분리주의 충돌로 인해 심각하게 악화된 상태였습니다. 러시아의 강경한 태도와 영토적 야욕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젤렌스키 정부와 러시아의 외교적 해결을 시도한 흔적이 있지만 성사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이렇게 답을 하거든요. 그런데 AI가 참 똑똑하네요. 제가 두 가지 질문을 던지니까 두 가지 질문을 이렇게 정리한 겁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전쟁 발발 이전에 러시아의 갈등을 피할 가능성이 있었는지 그리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발언을 통해 드러난 전쟁과 전황에 대한 시각을 분석한 두 가지 핵심 주제를 다룹니다. 딱 확인한 다음에 이런 답을 해줘. 그러니까 국내에 여러분들 전문가 찾을 거 없이 러시아가 침략 의사가 너무나 명확했다는 겁니다. 특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하는 것을 레드라인으로 여겼다는 거죠. 나토 국가하고 이런 국경을 맞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젤렌스키는 취임 초기에 평화 메시지를 강조하며 돈바스 지역에서 전투를 줄이기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2021년부터 나토와의 협력 강화 및 서방과 연대를 공고히 하려는 움직임이 러시아를 자극했고 그는 나토 가입을 장기 목표로 삼았고 이것은 러시아의 군사적 반발을 초래한 요인 중 하나로 평가됩니다. 그러나 외교적 한계가 있었다는 겁니다. 푸틴의 최종 목표가 우크라이나 주권 약화였다는 점에서 완전히 피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아주 무슨 신나치 세력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우크라이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런 글록3의 답변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그렇지만 제가 풍부한 그런 우크라이나 역사에 대한 지식은 없기 때문에 물어본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그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러나 글록3의 답변에 따르게 되면은 전쟁은 러시아가 일으킨 것이고 나름 젤렌스키는 노력을 했지만 그게 무산됐다. 그리고 노력하더라도 성사가 안 됐을 것이다. 왜냐하면 푸틴의 의도가 너무나 명확했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는 겁니다. 하도 이게 논쟁적인 주제이기 때문에 오늘 방송 들으신 분들이 다 자기 나름대로 견해를 갖고 있으니까 이 글록3 답을 젤렌스키에게 전쟁을 피할 가능성이 전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그 가능성은 매우 제한적이었고 중요한 요인은 러시아의 침공 의지가 워낙 강경했던 만큼 실질적으로 전쟁을 회피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글록3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다음에 이제 제가 궁금한 것은 미국의 대통령 정도가 되면 전황에 대한 대단히 고급 정보를 갖고 있을 거 아닙니까? 고급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날 젤렌스키와의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몇 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당신 지금 전황이 어렵지 않냐. 나중에 완전히 수세에 몰리면은 국토의 대부분을 빼앗길 수 있다. 그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던져본 겁니다. 글록3에게 트럼프는 전황을 어떻게 보냐. 불리할 것이라고 제가 예상을 하지만 자 여기에 대해서 한번 보시죠. 두 번째 질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극히 현실주의적이고 거래 중심적인 접근을 취하고 있습니다. 유럽 정상들이 우크라이나 승리를 지지하는 이상주의적 입장과 뚜렷이 대비됩니다. 전쟁 종식에 대한 현실주의. 현재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영토의 약 20에 27%를 점령하고 있고 전황은 양쪽이 소모전으로 가고 있고 그리고 전세를 역전시킬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미국 대통령이 갖고 있는 고급 정보의 바탕을 두겠죠. 일반인들이 갖고 있는 판단하고 별로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가 굉장히 수세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수준 정도에서 휴전을 하고 영토의 일정 부분을 러시아에 넘기는 게 좋겠다,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거를 젤렌스키가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죠. 트럼프는 러시아가 점령한 지역의 주권을 인정하고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포기하도록 요구하는 방안을 지지한다. 그러니까 젤렌스키로서는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으니까 반발하는 거죠. 이것은 전쟁을 빠르게 끝내기 위한 실용적 선택으로 유럽의 안보 우산 아래 우크라이나를 보호하려는 유럽 정상들과 달리 미국의 직접적 개입을 최소화하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이상주의가 많이 사라진 거죠. 미국도 완전히 자국 우선주의로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전황에 대한 인식은 트럼프는 우크라이나가 군사적으로 열세에 있다고 판단하고 미국 납세자들이 더 이상 추가적인 부담을 하기 힘들다.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양보해서 전쟁을 종식시키자, 완전히 반대되는 입장을 유럽 정상들은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오늘 사람마다 다 제각각 여러분들 의견을 갖고 있겠지만 그나마 그래도 의존할 수 있는 것이 글록3가 같은 그런 AI에게 질문을 던져서 오늘 두 가지, 젤렌스키가 초기에 전쟁을 억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는데 그걸 제대로 안 했느냐, 그 질문, 젤렌스키가 노력했든 안 했든 관계없이 소련을 침공했을 것이다, 그게 답변이고, 두 번째 전황을 어떻게 보느냐, 트럼프는 대단히 우크라이나가 불리한 입장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정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에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